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쉽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3편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관련된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이고 그 중에서도 D램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미국이 주로 설계 생산을 하고 있고 대만은 이제 생산만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팹리스랑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있는데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하고 생산을 하지 않는 퀄컴, 엔비디아, 애플 같은 기업이고 파운드리 기업은 그 설계를 받아서 생산을 대행해주는 회사고 대만의 TSMC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이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뭐고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역할이 뭔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매력으로 제시를 드리는 거는 바로 그 파운드리와 연관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정말 공을 들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미 성과를 내고 있어요.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점유율이 7.7%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19년 점유율 1분기 점유율이 무려 19.1%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삼성전자의 기술력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야 워낙 이제 공정을 잘하는 걸로 유명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또 5나노미터 공정을 개발 완료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나노미터가 뭐냐면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작을수록 집적도가 높아져서 이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전력 효율도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세계 최초로 5나노미터 공정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 거는 TSMC와 삼성 모두 7나노미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충분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TSMC의 시장을 가져올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반도체의 종류가 있고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고 이제 역할이 있어서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파운드리와 이제 비메모리는 짝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로 파운드리를 맡기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가 늘어나면 생산 비중 중에서는 늘어나겠죠.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삼성전자가 이 훨씬 더 큰 시장인 비메모리 반도체에 파운드리를 통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인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요동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요동을 쳤냐면 삼성전자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이제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밖에 안 만드니까.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게 되면 주가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좀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파운드리 산업을 좀 크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 정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코드리의 트위터였어요. 코드리라는 사람은 누구냐? 현 인텔 수석 부사장입니다. 전 AMD에 있었고 반도체 설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트위터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삼성전자 용인 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느냐? 삼성전자한테 전화했더니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GPU가 비메모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메모리 칩셋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공급하러 이제 계약을 맺으러 왔다. 이게 첫 번째 추측 이유고, 두 번째는 한동안 이제 물량난에 시달렸던 CPU를 생산을 맡기려는 게 아니냐, 아니면 또 GPU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GPU를 위탁 생산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면은 사실 정말 대형 호재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 사람 채용하려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가능성이 되게 낮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분이 이제 워낙 뛰어난 설계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 기업을 돌아다니셨던 분이어서 그래요. 어쨌거나 이 분과 관련돼서 뭔가 지금 일이 있다 그러면 조만간 또 하나의 호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를 이제 좀 더 확보를 하면 주가가 더 안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모바일 쪽에서는 비메모리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시장을 예전에 비해서.
AP라는 것도 원래 처음에 안 만들었었는데 이제 핸드폰의 CPU 같은 거죠. 그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12%에 달합니다. 물론 자기 핸드폰에도 다 안 넣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점유율 12%를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원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장인데 지금 23.3%로 점유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오지 모뎀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뭘 하는 그 반도체이냐, 통신을 이제 관리하는 반도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업은 세계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퀄컴, 삼성, 하웨이. 그런데 애플이 이제 퀄컴이랑 사이가 틀어집니다. 로열티 문제로. 소송전이 붙으면서 애플이 니네 거 필요 없어. 삼성한테 갑니다. 야 삼성아, 우리 오지 모뎀 좀 공급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삼성이 미안한데 우리 오지 핸드폰 지금 너무 잘 팔리거든. 너네한테 줄 물량이 없다. 이래서 이제 거절을 당해요. 옆에 있던 하웨이는 야 우리가 줄게 막 소리를 지르지만 애플은 이제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애플이 어쩔 수 없이 퀄컴이랑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소송전을 그냥 애플이 퀄컴한테 유리한 상태로 마무리를 하면서 퀄컴이 주가가 그 소송전을 마무리한 하루 이틀 전인데 그날에 23% 폭등을 합니다. 덩치가 되게 큰 주식인데도. 그렇게 이제 퀄컴이랑 애플이 합의를 보니까 갑자기 오지 모뎀을 준비하던 인텔이 나 안 해 하고 나왔어요. 뭐 사람들이 야 퀄컴이랑 애플이랑 잘 돼서 이제 안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그냥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가 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퀄컴이랑 애플이랑 싸우니까 어떻게 애플에 공급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퀄컴이랑 다시 이제 되니까 인텔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 이제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하웨이 시장 같은 경우, 하웨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계 메이저 기업들이 자기 기업들 말고, 그러니까 자기 중국 기업들 말고는 좀 쓰기가 지금 꺼림칙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앞으로 오지 모뎀이라는 시장도 삼성과 퀄컴이 양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또 비메모리에 하나의 또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때문에? 오지가 열리면서. 이거를 제가 언급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건 되게 마이너할 수 있어요. 폴더블 예약이 완판이 됐습니다. 폴더블 폰이 이제 엄청 비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팔릴 거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이제 그 수요 예측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완판이 됐으니까 예약을 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삼성전자한테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 예약 대수를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이게 큰 금액은 아닐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이지만 실적에 엄청난 영향은 안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매력이라고 봤느냐, 어쨌든 간 앞으로 커질 시장에 있어서 첫 발을 디디는데 정말 잘 디딘 거죠. 그것도 저는 큰 의미라고 봅니다. 삼성이 이제 오랫동안 휴대폰으로 돈을 벌다가 최근 들어서 못 벌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찍은 반도체 영상 두 번째 편을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원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좋아질 때가 왔어요. 그게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 좀 특이해요. 요즘 들어서 뭐 우선주 상한가 가는 걸 좀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실 왜 우선주 상한가를 가는지 이제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 앞에 네 개는 삼성전자를 사시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시든 상관이 없는데,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주를 사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이제 왜 발생을 하느냐, 지금 조양호 회장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그 주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주식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대기업 주식은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삼성전자랑은 사이즈가 비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뭐 한진칼, 대한항공 이런 애들도 이제 2천억 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상속을 받고 주식을 팔아서 낸다.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왜냐, 경영권을 이제 잃는 거죠. 그러면 보통 50%를 내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 내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식정을 해서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낸다. 요즘 주주들이 가만히 있나요? 상장사들은
사실 비상장사들은 이제 주주들한테 그냥 이게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개인 주주들이나 뭐 기관들이 가만히 있나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냥 막 그 급여를 줘버리면. 세 번째는 뭐냐? 배당입니다. 배당은 많이 주면 주주들이 좋아하나요? 진짜 이번에 저기 뭐야 엘리엇처럼 막 미친 듯이 막 23,000원 달라고 상대차에서 했던 거 그런 거 아니면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사실 배당이에요. 근데 배당을 주려다 보니까 이제 우선주 주식이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주는 배당 때문에 사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보통주보다 훨씬 싼데 배당은 이제 한동안 받을 거라고 이제 그 확신이 서니까 배당 주식이 이제 우선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건희도 이제 그렇게 이재용한테 물려줄까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그렇게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옛날에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왁구를 맞춰가지고 막 수완출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속세 별로 안 되고 갑자기 이제 경영권을 물려받고 이러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또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도 그냥 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재용도 팔거나 아니면 월급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배당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배당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 이걸 다 하진 않겠죠. 일부는 팔고 일부는 배당을 할 건데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아직 이건희입니다. 이건희가 4% 정도 가지고 있어요. 지분율 애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11조가 넘어요. 11조 7천억 지금 반올림을 이제 천억 단위로 하게 되는데 부럽네요. 11조 7천억을 지금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물려받으려면 한국의 상속세가 대략 30억 이상부터 50%인데 11조인데 30억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50%다 해서 5, 6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을 이제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물려줄 때 확보를 하지 못하면 주식을 일부를 팔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월급을 통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삼성전자 우선주도 배당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시죠. 그래서 만약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이슈도 대한항공처럼 불거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이 HTS가 예전 주가 기준으로 해서 좀 잘못 나왔는데 지금 주가 기준으로 20년까지 보면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올해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데 지금 2011년부터 꾸준히 늘려왔고 삼성전자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지금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리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을 크게 줄이는 거는 당분간 없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5가지 매력.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매력입니다. 사실 파운드리랑 오지 모뎀을 통해서 지금 비메모리 시장, 이제 실제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에 달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비메모리 시장에 지금 새로운 성장 여력을 찾고 있고 삼성전자가 또 기존에 원래 그 잘했던 그러니까 IM 이제 모바일 시장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폴더블 폰이 나왔던 지금 경기 사이클 때문에 회복을 할 거라고 전 보고 있고 또 이제 배당을 당분간 상속세 확보를 차원에서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좀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인데 사실 그건 정답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3% 정도 확보를 해놨고 오늘 제가 이 5가지 매력을 생각을 해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비중이 두 개를 합치면 8%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저는 장차 당분간 15%까지는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매수를 계속 할 거냐? 주가 수익률이 배당 성장률보다 낮을 때까지는 계속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배당 성장률이 꽤 괜찮은데 이 성장률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 제 주식의 어떤 수익률, 이제 평가 수익률이 나올 건데 배당 성장률이 주가 수익률보다 높다는 얘기는 배당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 그만큼 못 따라잡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할 거고요. 매도를 하는 순간은 언제냐? 배당은 이제 거의 안 크는데 주가가 막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팔고 볼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보고 하는 건데 이제 배당 제가 기대하는 배당 어떤 수익률보다 주가 평가 손익이 더 커지는 시점이 그때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재밌어요. 꼭 한번 다 보시길 바라고, 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